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이 실제인 거죠. 이대로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이죠. 교회들이 앞장서서 출산 장려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영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등록 동거제 이것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반연, 진평연 등에서 반대하면서 해임,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출산율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등록 동거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을 당장 해임하라. 12월 2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이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주의를 인정해 법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제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고 저출산위는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를 집중 연구 중이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동거하고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법적인 지위를 주며 지원도 하자 이야기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자 저출산위는 이 보도에 대해 가족의 가치,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내부 검토 중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정했듯이 저출산위가 동거 등록제를 내부 검토 중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프랑스의 PACS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이유로 저출산위는 PACS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나서도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문화가 좀 생겨나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동거만 하는데 자식을 덜컥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국가 리더급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수준 미달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프랑스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를 왜 합니까?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PACS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아예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제도인데 저출산위는 이처럼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성혼의 대안으로 1999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성 커플 대신 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총 PACS 건수 중 95%가 이성 간 PACS였다. 그 결과 혼인율은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고 이제 곧 PACS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거하는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결혼 자체는 점점 안 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되죠. 프랑스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인 거죠. 근데 남의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우리나라가 왜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PACS를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출생자 수의 증가는 미미하며 도입 후 10년이 지나 이성혼의 상당수를 이성간 PACS가 대체하면서 더 이상 출생자 수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출생아 수 통계가 잘 보여주듯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증가했지만 2011년 이래 출생아 수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 매년 출생아 수는 2000년의 출생아 수보다 더 감소해 7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8에서 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 데 반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음은 PACS가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슨 말이에요?
PACS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은, 그리고 등록하면은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이런 커플의 출산율이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PACS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도 아니다. 이성간 PACS 성립 건수가 2000년 대비 2017년 약 10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PACS를 통한 출산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을 보면 거주자 1000명당 12명 이상의 출산율이 1982년에 14.8명에서 2015년 12명까지 유지됐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11명대로 출산율이 하락하였고 2020년대는 10.9명으로 2020년대는 10.6명으로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PACS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홀인 외 출산율이 도입 13년 차인 2021년에 63.5%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 관계에 대한 상호 헌신도가 낮아 홀인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결혼식을 올려요. 정식 혼인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나서도 요즘 깨지는 가정들 많잖아요. 이혼하잖아요. 하물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는데 이게 깨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 당연한 거예요. 출생한 자녀들의 책임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 10명 중 6.3명 이상이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PACS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출산인은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만 인용해도 될 것 같아요. 동반연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평연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에 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알릴 것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